예,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김병일 교수입니다. 저는 오늘 EU 데이터법의 주요 내용과 국내 시사점, 마이데이터 중심으로 간단히 설명을 드릴 텐데, 슬라이드가 좀 많은데 법안 내용도 좀 많고 해서 좀 중요하지 않은 건 스킵하는 방향으로. 오늘 전 세션에서도 우리나라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관련해서 마이데이터 관련해서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 관련된 내용이 나왔는데 이후에 GDPR에서 관련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오늘 내용은 EU 데이터법을 소개하기 전에 GDPR과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 여기에서는 이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은 보통 GDPR에서 이야기하는 거와 EU 데이터법에서 이야기하는 내용들의 어떤 차이점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한번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EU GDPR과 마이데이터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를 보게 되면은 GDPR의 개인정보 이동권 관련해서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될 내용은 EU 데이터법의 개인정보 이동권 관련된 내용이 어떻게 보게 되면은 개인정보 EU에서 어떻게 보면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GDPR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기 때문인데요. GDPR 20조에서 데이터 이동에 관한 권리. 그래서 우리는 보통 번역을 개인정보 이동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왜냐하면 GDPR이 개인정보 보호 내지 규제에 포인트가 좀 맞춰져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 이동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데이터 액트에서는 좀 더 다른 관점. 왜냐하면은 핵심적인 거는 GDPR은 개인정보 중심의 보호와 이용에 관련해서 규율하고 있는 반면에 데이터 액트는 나아가서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관련되어 있는 것도 규율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게 되면 개인정보 이동권이라고 하기보다는 데이터 이동권이라고 이 데이터법에서 부르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와 관련해서 GDPR이나 EU 데이터 액트나 EU는 법령 체계가 규칙이 있고 디렉티브가 있는데, 규칙은 각 국이 관련된 법을 국내 이행할 필요가 없이 이 레귤레이션 자체로 EU 영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각국의 개별법 상황을 볼 필요가 없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GDPR에서의 정보 주체 관리 잠깐 보게 되면 여기 Right to Data Portability를 해서 개인정보 이동권이 마이 데이터 관련 권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정보 이동에 관련된 것은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에서의 내용과 마찬가지로 개인정보를 정보 주체의 요구에 따라 다른 정보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EU GDPR에서의 개인정보 이동권 관련된 내용이 우리나라 입법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개인정보 이동권의 창설 배경은 한마디로 이야기하게 되면 개인에게 자신의 개인 데이터를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데 있다. 우리가 개인정보 관련된 법률 이야기하게 되면 규제에 관련된 측면에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본질을 보게 되면 규제라는 측면이라기보다는 관련된 정보가 결국 주체가 자기 자신의 정보 또는 데이터를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또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개인 데이터 간의 관리자들 간의 경쟁을 촉진하는, 그러나 EU 관련된 최근 디지털 경제 관련해서 입법되는 어떤 배경을 보게 되면 대부분 미국의 빅테크를 견제하기 위한, 그러면서 EU에 어떻게 보게 되면은 중소기업 관련된
그 제품 또는 그 서비스 제공자들의 어떻게 보면 최소한도의 이익을 좀 보호해주고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입법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고, 또 그런 관점에서 이 마이데이터 관련돼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 중에 보게 되면 주된 어떻게 보게 되면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들은 이제 빅테크 기업일 수 있는데, 그 빅테크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 등을 정보 주체 요구에 따라서 이제 어떤 수신자가 관련 데이터를 받아서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게끔 좀 유도하는 정책이 이 데이터 입법에 이제 깔려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 어쨌든 내가 이후 그 디지털 경제 관련된 대부분의 법에서는 미국의 빅테크를 견지하고 이후 영내의 어떤 중소기업 또는 이용자 보호라는 그런 관점에서 이제 접근하고 있다라는 것 이제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는 장 말씀드렸듯이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제 이 개인정보 뭐 이동권이건 데이터 이동권이건 핵심은 규율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데이터를 이제 누가 통제할 수 있느냐, 그 데이터는 데이터 주체가 이제 통제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이후 접근 방법이다. 그 통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그 GDPR 내지는 EU 데이터 액트가 정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정도만 우선 창설 관련되어 있는 배경에 대해서 이제 잠깐 말씀드리고, 그러면 이런 그 개인정보 또는 데이터 이동권 이제 창설의 장점인데요. 기본적으로 이거는 이제 이 개인 사용자 입장과 사업자 입장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보통의 경우에는 이제 웹 서비스를 비롯한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별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제 선택의 이제 자유도가 이제 높아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대부분의 경우 보게 되면은 이런 디지털 관련된 서비스 경우에는 빅테크에 의해서 이제 어떤 서비스가 이제 고착되는 그런 그 현상이 있는데, 일단 스타트 사업자들이 이제 관련 그 경쟁 관련되어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데 있어서는 이런 개인정보 또는 데이터 이동권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그다음에 또 사업자 입장에서는 개인 데이터를 이제 관리하기 위한 사업이 이제 탄생될 가능성이 있다. 뭐 이와 관련해서 우리나라도 이야기를 많이 하죠. 주로 이제 핀테크가 이야기 나오면서 이제 더 나아가서 정보은행, 그러면서 이제 개인정보의 수탁 이런 그 관련된 논의가 상당히 오랫동안 진행되어졌었는데, 우리나라는 뭐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이런 신탁 등에 관련되어 있는 것이 일반인들에게 이렇게 익숙한 법리가 아니에요. 이게 영미법상 이제 발전한 법리로서 이런 유럽의 경우에는 이제 상당히 유럽이나 미국에 그 일반화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런 정보은행 관련되어진 것들이 지금 생각보다는 뭐 기대는 많지만 이제 잘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개인정보 그 이동권 또는 데이터 이동권 창설의 장점에 대해서는 어쨌든 이런 정도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에게는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라는 것, 그다음에 사업자 입장에서는 특히 중소기업 사업자들에게 어떻게 보게 되면은 관련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많은 자본과 그 시간이 이제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좀 줄여줌으로써 이후의 경우에서는 영내에서 이제 중소 이제 사업자들의 어떤 사업 참여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법이 이제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후 데이터법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그 첫 번째 슬라이드가 상당히 이제 중요한데요. 여기 그 하여간 법이 보게 되면 뭐 그냥 이후 데이터 액트 이렇게 되어져 있지만은 데이터 그 법의 풀 명칭을 보게 되면은 우선 네트워크 연결 장비 등이 생성한 산업용 데이터 접근 및 공유를 촉진하기 위한 법이다. 그러니까 데이터의 접근, 그러니까 액세스와 공유를 촉진하기 위한 법이다. 그런데 어떠한 데이터냐면은 그 개인 정보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서는 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물 인터넷 등을 이제 관련해서 이제 나오는 어떤 정보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물 인터넷 관련된 제품 생산 또는 관련된 서비스를 이제 직접 그 제공하는 자뿐만 아니라 그 관련된 정보를 이제
그 접근과 이제 공유 관련되어 있는 것을 촉진을 이제 하기 위한 법이 이 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데이터법의 경우에는 두 번째 파라그래프가 매우 중요한데요.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연결 장비.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여러분 요즘 많이 나오는 여기서 제일 그 주목해야 될 단어가 연결입니다. 우리가 뭐 커넥티드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요즘 그런 커넥티드 관련되어 있는 사업과 관련해서 이유는 그 법제 관련되어 있는 것을 한 발짝 많이 나가 있다. 지금 저희도 보게 되면 이 커넥티드 관련되어 있는 서비스들이 뭐 가정 관련되어 있는 나 뭐 자동차 등 그 상당히 많은 이제 서비스가 이제 존재하게 되는데 그 서비스 또는 그 관련된 제품을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생산하는 업자들과 또 그런 데이터를 수신받아서 어떤 특정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하고자 하는 그런 이유의 여러 가지 어떤 수요들을 이제 고려해서 이 법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와 관련해서 두 번째 알아두셔야 되는 것이 이러한 그 커넥티드 어떤 그 기계 등 관련해서 나온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소비자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하고 또 더 나아가서 그 해당 제품을 생산 또는 관련된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자 이외에 그 관련된 제품 또는 서비스 수리 또는 메인턴스 관련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지는 중소기업자들에게 그 최종 이용자가 이제 정보 관련되어 있는 것에 대한 그 전송을 요구함으로써 어떤 개별 어떻게 보게 되면 다른 또 그 사업을 이제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면에서 이제 이 데이터 법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하나 이제 고려되어지는 것은 이런 그 연결 관련된 장비, 그러니까 우리 보통 이야기하는 사물 인터넷 관련되어 있는 데서 나오는 많은 정보들이 그 사실 미활용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특정 몇 개의 그 빅테크 중심의 업체들이 그 관련된 정보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 정보가 제대로 이제 활용되고 있지 않아서 최종 이용자들의 어떤 그 관련된 정보에 대한 그 이용에 대한 제한, 또 그다음에 그 특정 어떤 그 서비스 업자에게 그 고착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법이 제안되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타임 테이블에 대해서는 뭐 특별히 말씀드릴 게 없고, 이제 한 2달 전에 이 법이 이제 아직 시행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종 합의가 돼서 우리를 얘기하면 각 개별 국가의 어떤 비준이 되게 되면 거의 금년 말 또는 내년 초부터 아마 발효될 것으로 예정되고 있습니다. 이 책에 대해서 이제 잠깐 말씀드리면, 어쨌든 이것은 데이터 공유. 근데 데이터 공유인데 이 데이터는 개인 정보뿐만 아니라 그 사물 인터넷 관련된 그 정보의 그 공유 활성화를 위한 어떤 접근과 공유 관련된 조건을 규정함으로써 어떻게 보게 되면은 데이터 공유 또는 데이터 경제를 이윤 내에서 이제 실현하기 위한 그 법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이후 데이터는 그 이제 B2B뿐만 아니라 B2C, 더 나아가서 B2G, 그 정부 간의 그 데이터에 대한 실체적 권리 확인, 누구에게 권리를 가지고 있고 어떠한 조건하에 어떠한 그 사업자가 그 관련 정보를 이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전체적인 어떤 프레임워크를 규율하고 있는 것이 이 EU 데이터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순 개인정보 보호 관련되어 있는 법체계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은 이 데이터법은 데이터 경제, 그다음에 데이터의 가치 관련되어 있는 것을 공정 분배, 그다음에 데이터에 관련되어 있는 공정한 접근과 이윤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근데 이제 뭐 한마디로 이야기하게 되면 데이터법은 사물 인터넷에 연결된 제품, 뭐 이것을 뭐 오늘 키워드로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물 인터넷에 연결된 제품에서 생성된 데이터에 대해서 그 사물 인터넷 관련된 제품을 생산 또는 그 서비스를 직접 하는 업자뿐만 아니라 다른 그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위한 어떤 비즈니스도 열어줄 필요가 있다라는 이유에서 이 법이 제정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와 관련해서는 이제 지금 말씀드렸듯이 사물 인터넷 관련되어진 제품, 그리고 보통 이야기하는 커넥티드 그 제품과 이제 서비스와 이제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 더 나아가서 이 법의 특징은 정부 기관도, 우리 아까 발표에는 이제 정부가 뭐 가지고 있는 이제 소위 말하는 뭐 오픈 관련된 데이터 이런 접근을 이제 이야기하신 경우도 있었는데, 이건 그런 목적이 아니라 정부 기관도 이제 기업이 창출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물 인터넷 관련된 정보가 어떤 공공 목적으로 이제 이용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이유가 이제 보통 미국이나 이런 경우에 보서는 이제 공익 목적을 위해서 어떤 사업자 이익이 좀 제한되는 그런 측면이 강한 것을 비춰봤을 때 그것은 당연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해서 그 관련된 사업자들은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보에 대해서 물론 이제 그 정보 주체인 사용자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해서도 이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어떤 비즈니스 기회를 좀 잃게 되는 그런 우려도 있기 때문에 각 해당 그 사업자 간에 그러한 그 사업의 기회에 관련된 어떤 그 어떻게 보면은 그 기회와 어떤 거기에 보상 관련되어지는 것까지도 논의가 되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났습니다만 그 다음에 관련돼서는 이제 특별히 그 여러분이 이해하시는데 별로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면 사물 인터넷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물 인터넷 관련되어 있는 제품 제조자가 있겠고, 그 제품 관련되어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 대표적인 주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사물 인터넷 제품을 사용하는 사람, 사물 인터넷 관련된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용자, 이게 대표적인 이 데이터법의 적용 주체가 되겠고, 이와 관련해서 이제 그 정보 그 이동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용자는 자기가 이 사물 인터넷 관련된 제품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데이터가 생성되는데, 그 데이터에 대해서는 이제 어떻게 보게 되면은 자기 어떤 그 필요에 의해서 아니면은 다른 사업자의 어떤 여러 그 필요에 의해서 해당 그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 대해서 전송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이 법에 보장되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해서는 이제 그 사용자의 경우에는 어쨌든 제품을 사용할 권리, 그 다음에 그 접근할 권리, 또 제3자에게 이동시킴으로써 데이터 관련되어져 있는 직접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그 권리가 이제 법에서 이제 보장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체가 이제 데이터 보유자인데요. 데이터 보유자는 이제 보통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그 사물 인터넷 관련된 제품을 생산하거나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가 데이터 보유자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자회사 등이 보유자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어떤 그 비즈니스 관계에 의해서 그 관련 사물 인터넷 관련된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보유자가 또 이 법의 그 적용 그 범위가 되겠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데이터 수신자입니다. 데이터 수신자는 이제 말 그대로 제3의 사업자가 되겠죠. 그러니까 사물 인터넷 관련된 제품 또는 서비스로부터 나온 그 관련된 정보를 그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서 그 데이터를 제공받은 사업자들이 이제 데이터 수신자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데이터법은 데이터 수신자를 관련해서 특별히 고려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후의 경우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게 되면은 빅테크 그 사물 인터넷 관련되어 있는 빅테크 업자 쪽에 포커스로 맞춰져 있는 것보다는 거기서 이제 나온 그 사물 인터넷 관련된 정보를 이용해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이제 중소기업을 배려하기 위한 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서 나오는 주체가 정보 처리, 그 데이터 처리 정보 제공자가 있는데, 이건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관련된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제 사업자 입장에서는 서비스를 보통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이 서비스 사업자를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클라우드 이제 서비스 사업자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크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이 주체 관련되어 있는 의무와 제한인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 제품 사용자 경우에 있어서는 조심해야 되는 게 그 데이터 보유자로부터 제공받은 그 데이터에 대해서는 경쟁하는, 그러니까 그 데이터 보유자와 경쟁 관계에 있는 사업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어떻게 보게 되면은 이제 그 사물 인터넷 관련되어 있는 제품 또는 서비스 관련되어 있는 어떤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의무는 이제 첫 번째, 제품 등의 사용자에 대한 데이터 접근 및 제공 의무가 있고, 또 제3자에게 그 데이터를 공유할 의무, 그 다음에 불공정한 계약을 이제 제한하는 그런 의무가 있고, 또 공공기관에 대해서 정보 제공 의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처리 서비스 제공자는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 같은 경우는 이제 제공자 간의 전환 의무가 있고, 또 이후 특이한 제도로서 이 비개인 데이터의 국제 이전에 대한 제한에 대한 그 규정을 이제 두고 있습니다. 그럼 어쨌든 그 이 사물 인터넷 관련해서 그 사물 인터넷 관련되어 있는 제품 또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그 최종 이용자의 어떤 판단에 따라서 그 제품 사용에 관련해서 생성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업자로부터 수신자에게 정보를 이제 전송하는 어떤 요구를 이제 법에 두고 그 수신자의 어떤 그 이후 영내에서 어떤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이런 가능성들을 이제 이후 데이터법이 이제 그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마지막으로는 이후에 DMA 관련돼서는 이제 요 제목만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DMA는 이제 디지털 시장법인데, 이건 미국의 이제 주로 이제 빅테크를 이제 규율한 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는 핵심 코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DMA법이 관련 이제 적용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제 핵심 코어 서비스, 예컨대 뭐 아마존이나 애플 등 이런 관련되어 있는 기업 등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런 데이터 액트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디지털 이 마켓 액트 법에 의해서 중첩적으로 이제 그 어떤 그런 규제 대상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뭐 만약에 이제 우리나라 경우에 기업들의 경우에 있어서도 혹시 EU 영내에 사물 인터넷 관련해서 제품 또는 서비스를 그 판매 또는 그 서비스 제공하는 그 경우에 있어서는 EU 데이터 액트뿐만 아니라 혹시 DMA 상의 그 게이트키퍼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제 DMA 법도 이제 적용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약간 시간이 지체되어졌는데요.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